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월 4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87.02포인트 0.78% 하락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이축 후퇴에 기관이 8천억 정도의 순매도를 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114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866.25포인트 0.61% 하락 마감했는데요. 금리 불확실성 등의 외국인이 1321억 순매도, 기관이 729억 순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동반 하락 마감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약 열흘 만에 2600선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증시 과열에 따른 차익 실현 수혜 확대에 더해서 그간 과도한 수준이던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밤 미국 증시도 역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준이 지난 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록 공개를 통해서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를 했지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0원으로 0.40%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이 매파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 속에 환율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 LPG 관련 종목들이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란 폭격과 리비아의 유전 폐쇄 소식에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S오일,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극동유와 대성에너지 등 정유 LPG, 액화석유가스 종목들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국제유가가 3.30% 상승하면서 72.70달러에 마감했는데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한 820km 가량 떨어진 케르만 지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가셈 솔리마니 사령관의 사주기 추모식에서 의문의 폭발로 103명이 사망을 하고 18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 사태의 배후로 이스라엘에 무게를 두고 대응을 예고하면서 이 가자지구 전쟁이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리비아의 최대 유전인 엘사라라 유전이 시대 영향으로 또 폐쇄됐다는 소식도 국제유가에 상방 압력을 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S오일,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극동유와 대성에너지 등 정유와 LPG 가스, 도시가스 관련 종목들의 급등이 나왔고 또 이제 SH에너지화학은 이제 셀가스 관련주로서 상승했고 한국석유도 이제 에너지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홍해 리스크에 따른 물류비가 상승 지속 전망 소식에 흥하해운이 상한가를 갔고요. HMM, SS그린로지스, 대한해운 등 일부 종목들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주요 해상 교역로기죠. 교역로인데 홍해에서 이 친이란 MN 후티 반군의 상승 공격이 멈추지 않고 있고 홍해 무역기를 둘러싼 긴장이 심화되고 있고요. 세계 2위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도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홍해 항로 운항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또 독일 컨테이너사 해운사 하파크로이드 역시 지난달 18일부터 시작한 홍해 운항 중단을 연장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산자부에서도 홍해 해협 파나마 운하의 해상물류 차질로 인해 선사들의 우회 항로 대체 등으로 운송 기간이 증가를 하고 해상 운임이 상승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제 비하면 이제 그 10월 28일 기준으로 보면 부산하고 미국의 동부 노선 물류비가 3,041달러, 부산에서 유럽 물류비가 2,495달러로 전월 달이 2,398달러, 1,199달러였는데 부산에서 미국 동부 노선까지는 26.8% 오르고 또 부산에서 유럽까지는 108%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해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초전대 관련 종목들의 오후에 반등이 나왔는데요. 중국이 LK99 복제 성공 주장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신성델타테크가 상한가 가고 서남, CCS, 파워로직스, 모비스, 덕상 등 초전대 관련주들이 간만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LK99를 복제했다는 작업을 하고 있는 이 두 곳의 중국 연구소가 상온 초전도체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크리스탄 케일이 이 트위터를 통해서 X를 통해 LK99를 복제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이 두 곳의 연구소가 상온의 초전도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두 개의 실험실에서 이제 결과가 확인됐고 250K짜리 즉 FC 이제 영하 10도 또는 23도의 이 초전도성을 보였다고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오늘 좀 반등이 조금 나왔습니다. 세계 최초 그래핀 근인성 반도체 개발 소식이 나오면서 아이텍, 상보, 대창, 크리스탈 신소재 등 일부 그래핀 종목들의 움직임이 반등이 조금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핀으로 만든 기능성 반도체가 처음으로 개발됐다고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미국 조지아 공대 물리학과 월터트 히어 교수팀이 네이처에서 탄화규소 에이퍼에 성장시킨 에피텍셜 그래핀으로 기능성 반도체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드이어 교수가 이 그래핀 반도체를 이용하면 실리콘 반도체보다도 더 작고 빠른 장치를 만들 수 있고 이 양자 컴퓨터에도 응용할 수 있고 전자공학 역사에서도 그래핀이 실리콘 다음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일부 그래핀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여행사 이제 관련 종목들의 좀 반등이 있었는데 주요 여행사가 작년 4분기 패키지 송출객 호조와 올해 호실적 전망 소식에 하나투어, 롯데관광개발, 모두투어, 참좋은여행 등 여행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반등이 좀 나왔었습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여행 기업들의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작년에 4분기 두 회사가 이제 하나투어, 모두투어의 이 전분기 대비 송객수 성장률이 25% 예상보다 소폭 좋았고 올해 1월 강력한 회복에 힘입어서 1분기에는 30%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평균 판매 단가가 이 10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코로나 이전의 중간 가격대 상품이 비중이 5% 수준이었으나 지금 모두 다 두 회사 30%를 기록한 데 힘입어서 힘은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여행 경험이 쌓이면서 관광지만 방문하거나 쇼핑 옵션이 포함된 가장 싼 상품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고 평균 판매 단가 상승에도 고객 만족도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고 사상 최대 실적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롯데관광개발에 대해서 이 제주도 외국인 입도객이 가파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롯데관광개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도 함께 성장하고 있고 올해도 이제 이런 이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주도를 찾는 교통수단의 증가와 또 마카오 단속에 따른 반사이익 효과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지난해 해외 출국자가 2,200만 명, 코로나19 발생 이전이 2019년에 2,428명이었는데 90% 수준까지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해외 출국자가 늘면서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도 크게 증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행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현물 ETF 미승인 가능성에 과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 SEC가 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매트릭스 포트가 이 젠슬러 SE 위원장이 가상화폐를 수용하지 않고 있고 그가 현물 ETF를 승인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2분기에는 승인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SE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데요. SEC가 1월에 모든 신청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SEC가 이제 승인을 거절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20%가량 다시 하락하면서 36,000달러에서 38,000달러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 갤럭시아 모니터리, EFSN, 다날 등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요.
12월 판매 둔화 속에 또 올해 보수적인 판매 가이던스를 제시해서 자동차 대표주,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KG 모빌리티,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덕양산업, 우신시스템, 코리아프티 등 자동차 대표주,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밤 뉴욕 시장이 조기금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3%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DB하이텍, 이미지스, 퀄리타스 반도체, 네페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등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고요. 한편 이제 세계 최대 가전 정보통신 전시회 CS2024가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9일부터 시작이죠. 현재 시간. AI 기술을 적용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기술력을 선보일 것이라는 전망되는 가운데 제주 반도체, SFE 반도체, 네오셈 등은 또 일부 반도체 관련들은 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 결함에 따른 니콜 여파 등의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을 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이 국토교통부가 테슬라 모델 Y, 모델 3, 모델 X, 모델 S 등 4개 차종에 대해서 63,991대를 포함해서 13개 차종에 대한 72,674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서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리콜 차량의 88%를 차지하는 테슬라 모델들은 오토파일럿에서 이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토부가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오토파일럿 사용 시 운전자에게 충분한 경고음이라든지 경고 메시지를 주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국토부가 대대적인 리콜에 나선 것이 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지난달 중순 2012년 이후 판매된 테슬라 차량 203만 대에 대한 리콜을 또 결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 장치 관련 역대 최대 규모 리콜인데다가 물리적 결함이 아닌 소프트웨어 등 기능 결함을 문제 삼아서 이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당시 이제 NATS사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은 책임이 있게 작동될 때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테슬라의 안전장치는 이를 만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칩스앤미디어, 코리아프티, KG 모빌리티, 라이콤, 퓨런티어, 틴커웨어 등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요. 또 이제 그 타이트한 올해 중국 게임 시장 영업 환경 전망 속에 모바일 게임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올해 이제 중국 게임 시장의 영업 환경이 전년 대비 좀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대두된 적이 없던 규제가 또 새로 시행될 예정도 있고 신작 출시가 대거 이루어지면 또 경쟁 심화도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또 판호를 발급받은 국내 게임 중에 순위권 안착에 성공한 사례가 아직까지 포착되지 못한 것도 미래 기대감을 낮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게임 관련주들 네오리진, 넷마블, 넥슨게임즈, 펄어비스, 미트원, 컴투스 홀딩스, W게임즈, 액토즈소프트 등 모바일 게임 테마들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원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연이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 모두 변동성 심한 시장에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